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계속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기획재정부, 가족복지과, 세정과, 회계과, 관광경제국, 관광정책과, 문화예술과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부, 가족복지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 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 선서는 평창군 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하겠다는 사역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거짓 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박사후 가족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선서 후 서명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평창군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평창군 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선서자 가족복지과장 박서우. 일반 현황은 생략하고 주요 업무 추진 사항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 가족복지과장 박서우입니다. 주요 업무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정은 경로복지팀장입니다. 김선희 여성가족팀장입니다. 최수진 아동보육팀장입니다. 왕은희 드림스타트 팀장입니다. 2024년도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에서 경로당 신축 및 개보수입니다. 경로당은 미등록 3개소 포함하여 194개소입니다. 이 중 91개 경로당에 대해 개보수를 진행하였습니다. 18쪽 경로당 운영 활성화입니다. 17억 1,300만 원으로 경로당 운영비 프로그램 비품을 지원하며 경로당별 양곡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19쪽 어르신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입니다. 24년 주요 추진 내역에서 평창 시니어클럽이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었으며 공공 이불 빨래방 2호점을 개소하였고 전년 대비 370자리 증가한 일자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0쪽 어르신 소득 기반 및 돌봄 서비스 지원입니다. 소득 기반 수당 및 돌봄 서비스 지원 9개 사업에 377억 1천만 원을 지원하여 14,529명이 수혜를 받고 있으며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는 24년 8월부터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습니다. 23쪽 노인 장기 요양시설 이용 급여 지원입니다. 의료급여 수급자가 장기 요양 등급 판정을 받아 노인 장기 요양시설에 입소하거나 재가 서비스를 받는 경우 자부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현재 139명 23억 8,1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24쪽 노인복지회관 시설 운영입니다. 추진 현황에서 24년 신규 사업인 평창 공공실버복지회관 운영입니다. 회원 등록된 320명을 대상으로 10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5개월간 식당 운영으로 연인원 4,234명이 이용하였습니다. 25쪽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입니다. 성평등 문화 조성에서 성별 역량평가 실시입니다. 성평등 자치법규와 세출예산 세부 사업에서 105건을 평가하였습니다. 25쪽 공감과 소통의 양성평등 문화 확산에서 성평등 문화 조성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4대 폭력 예방 교육입니다.
공무원, 주민사회단체장으로 나눠 15회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26조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입니다. 경력단절 여성 구직활동 지원 사업으로 8명에 대해 취업 또는 창업에 필요한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3년 2명, 24년 1명의 취창업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여성회관 교육강좌 운영입니다. 기술 습득과 자격증 과정을 강화하여 전년 대비 8개 강좌가 늘어난 21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27쪽 여성 권익 증진 사업으로 여성 지도자 워크숍, 양성평등주간 기념식 및 화합 한마당 행사, 가족사랑 아이사랑 사진 공모전, 안심 화장실 감시단 운영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가족센터 긴급 피난처를 운영하여 5명이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여성단체 활성화를 목적으로 12개 여성단체가 연합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30조 행복한 가족 건강한 가정 지원에서 출생아 지원입니다. 24년 출생아는 10월 말 현재 86명입니다. 보고자료의 103명은 10월 말 기준 0세 아동 현황임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출산 축하금, 첫 만남 이용권, 출생아 건강보험료, 아이돌봄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4종의 아동 분야 수당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33쪽 한부모 가족 지원입니다. 한부모 가족 기준에 적합한 우리군 대상자는 현재 83가구 202명입니다. 또한 한부모 가족으로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받는 가구가 42가구 118명입니다. 34쪽입니다. 한부모 가족은 아동 양육비에서 난방비까지 7개 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며 보고자료에는 없으나 24년 신규 사업으로 한부모 가족 명절 지원 사업으로 명절 꾸러미 지원 세트 지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후원금 및 후원 물품 집수리 등이 병행 지원되었습니다. 35쪽입니다. 다문화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과 자립 지원에서 평창군 가족센터 운영입니다. 현재 대관령 한우복지재단에 27년까지 유탁 중이며 보조금, 법인전입금, 외부 지원 등 7억 5,600만 원으로 다문화 가족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 직접 사업으로 자신만만 세계 요리 대회 등 5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 중 세계 요리 대회와 모국 택배 보내기는 24년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었습니다. 41조 건전하고 희망찬 보육환경 조성에서 어린이집 보육 서비스 향상입니다. 어린이집 11개소, 보육교직원 121명, 영유아 현원은 432명입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37억 1,100만 원, 보육료 부모부담 경감에 22억,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에 6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43조 아동의 건강하고 안전한 성장 지원에서 공공형 어린이 놀이시설 확충입니다. 햇빛700 상상 놀이터 조성은 오늘 배수공사가 준공되어 11월쯤 건축물 사용 승인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 외부 디자인 및 안전장치 등 보완을 위해 3회 추경에 1억 5천만 원을 반영한 상태입니다. 평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은 설계가 완료되어 금년도에는 공사계약 후 2월하여 시공하겠습니다. 조례제정, 운영계획 수립 등의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개관하겠습니다. 44쪽 지역중심 초등돌봄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입니다. 24년 대관령점 신구 설치로 현재 5개소가 운영 중이며 7억 8,500만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45쪽 어린이가 행복하고 안전한 도시 조성입니다. 24년 처음으로 어린이날 기념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보호아동 지원 사업으로 가정 유탕아동 양육보조금 지원 등 7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아동 학대 예방 및 대응에 적극 대처하고 있습니다. 46조 지역아동센터 운영입니다. 3개소 운영에 6억 2,1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4년 지역아동센터에 신규 차량을 보급하였습니다. 24년 평창지역아동센터에 신규 차량을 보급하였습니다. 47조 공평한 출발 드림스타트 사업입니다. 64가구 101명의 드림스타트 아동에 대해 4개 분야 23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개별 아동에 대해 사례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43조 평창군 장사시설 자연장치 확충입니다.
평창군 공설묘지 3단계 묘역 조성 공사 중 6묘역 14,000평방의 5,200개의 자연장지 조성과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을 확보한 사업입니다. 현재 잔여분 사업으로 주차장 포장, 번면정비, 묘역 간 도로 포장, 음수대 설치, 배수로 정비 등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향후 조례 개정 과정을 거쳐 시설 운영에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족복지과 소관 주요 업무 추진 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 대상 사무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주희 의원입니다. 1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여성 폭력 긴급 피난처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일단은 먼저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난번에 여성 피난처를 좀 해달라고 했는데 또 속히 그거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지금 보니까 한 3명 정도, 5명 정도 이용을 했네, 그죠? 네네. 그래서 요거를 물론 그러니까 공개를 하면 안 되겠지만 우리 경찰서라든가 유관기관에는 홍보를 많이 하시겠죠, 그죠? 네, 공유를 하고 공조가 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진작에 사실은 피난처가 됐어야 되는데 지금이라도 한 게 다행이고, 요거를 우리 같은 유관기관 경찰서라든가 무슨 뭐 여성 긴급 전화라든가 일반한테는 알리는 거는 조금은 좀 그렇죠. 네네네. 네, 그러니까 우리랑 같이 일할 수 있는 그런 유관기관에 많이 요걸 알려서 좀 많이 그분들이 어려운 것도 정말 말 못하는 아이들도 있잖아요. 학대받는 네네네. 아동들, 또 우리 주부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게끔 또 한번 사후에 그분들하고 좀 이렇게 모니터링 하셔서 거기 다녀간 분들이 뭐 어떤가 하는 그런 것도 한번 설문조사를 하셔갖고 어떤 게 미비한가 아니면은 어떤 게 좋았는지 해서 좀 더 그 피난처가 더 좀 활성화되게끔 그렇게 적극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리원입니다. 자료 25페이지 성인지 및 폭력 예방 교육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 하는 거죠? 처음 했죠, 이번에 처음 남녀 한꺼번에 같이 이렇게 교육받은 게 처음이죠. 직장 내 폭력 예방 교육 같은 경우는 계속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단체. 찾아가는 폭력 예방은 강화된 부분이고 사회단체장 폭력 예방 교육은 신규입니다. 신규죠. 네네. 이게 참 사람 거기서 교육 받은 분들이 너무 좋았다고 말이 좀 많았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냥 한 번에 그치지 말고 진짜 상하반기로 한 번씩 2번을 좀 하면 어떨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런 지금 성에 대한 그 문제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잖아요. 네. 특히 이제 남성들이 뭐 남성 비하하는 건 아니지만 남성들이 꼭 들어야 한 이런 그 교육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남성 여성 같이 그 교육을 사회단체장들이 받으셨잖아요. 그분들이 야, 이런 교육 받아보니까 너무 새롭다, 이런 교육이 너무 좋다라는 반응이 참 좋았으니까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이렇게 한 번에 그치지 말고 계속을 하더라도 상하반기로 한 번씩 2번 정도를 좀 하면 성에 대한 그런 그 인식들이 좀 많이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네, 지금 현상은 이제 전년도 대비 수준으로 잡혀 있는데 추경을 고려하고 확대하는 부분을 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네. 이래서 이렇게 해서 또 그 남성들이 또 이런 성에 대한 그런 교육을 좀 받고 생각들이 많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더 확대해서 이제 더 많이 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과장님 부탁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네,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심현정 의원입니다. 과장님, 그 가족복지 소위를 맡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도 않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가족복지 그리고 노인복지, 아동복지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는 모습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또 고마웠던 거는 제가 그때 얼마 전에
이제 부탁을 했던 건의를 했던 그 노인 경로당의 양곡 지원에 관한 네네. 부분을 아주 발빠르게 움직여 주셔가지고 벌써 시행을 됐다고 그래요. 네네. 예. 그 시행이 된 거 좀 설명을 먼저 좀 한번 좀 들으시길 네네. 부탁드릴게요. 경로당 양국은 전년 대비 택배비가 구분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택배비 부분은 다시 양국 구입비로 합치고 예산을 조금 더 확보된 부분이 있고 해서 전체적으로는 3천만 원이 추가 마련된 상황이었습니다. 전년 대비. 그런데 이제 미등록 경로당까지 포함해서 전년 대비 10개소를 또 더 늘린 상태로 보급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동안 보급에서의 그 여론을 들어봤을 때는 다수 회원이 있는 부분하고 소수인 회원 부분 간에 쌀 그 보급의 폭이 적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 경우에는 부족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또 그렇지 않고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기존 대비 배부 간격을 굉장히 세분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늘은 만큼 최소 한 포에서 최대 7포까지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배송이 진행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게 이제 100명이 있는 사람이나 150명이 있는 경로당이나 똑같이 이제 20kg짜리 10포가 이제 지급이 됐었는데 이번에 그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이 되어서 120명이 된 부분이 이제 7포가 늘어서 17포가 지급을 하게 된 거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쌀이 부족해서 어려움이 많았던 경로당들이 이제 좀 숨통이 트였다 이런 이제 평가를 받게 된 데 대해서 발빠르게 움직이는 부분 감사를 드리고 운영비 또 이런 같은 맥락에서 이 인원수에 비례해서 나가잖아요. 그래서 네네. 그것도 내년쯤에는 좀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 부분은 제가 칭찬을 하려고 지금 일부러 꺼낸 그 질의이고 그 한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폐지는 89페이지하고 90페이지 봐주시고요. 그 이제 노인 복지 지원 사업에 대한 부분이 지난해에 비해서 한 8천만 원 줄어서 시행이 됐어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게 우리 올해 당초 예산 그러니까 지난 연말에 심의하고 올해 당초 예산에 반영됐던 부분이 그 우리 전체적인 긴축 재정에 의해서 그렇게 감해졌나요 그때? 네, 그런 맥락이고 지금 8천만 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이제 지난해는 2억 7,440만 원, 2억 740만 원이었고 올해 지출된 게 1억 2,860만 원이 돼서 거의 한 8천 정도가 감액이 돼서 편성이 돼서 올해 시행이 됐는데 정리는 다 됐죠 이게 다 지출이 됐나요? 네. 사업이 다 끝났어요? 네네네. 올해 행사는 다 종료된 상태고요. 행사 진행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진행이 다 됐고 내년도에는 이제 어르신 부분 지금 노인복지 지원 부분의 예산을 많이 고려해서 반영했음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내용을 보면 이제 항공대도 한 100 정도 감했고 한여름밤의 실버 음악회 지원도 200. 또 노인 지도자 연찬회에도 한 700 정도가 감했어요. 그래서 많은 부분이 감했는데 무리 없게 잘 진행이 됐는지 혹시나 또 어르신들이 서운하지는 않으셨는지. 네, 뭐 서운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렇지만 이제 또 그 상태에서 해내는 부분은 해냈고 여론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25년도 예산에 많은 부분을 고려했다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내년도 예산에는 어떻게 좀 증액이 됐어요? 지금 제가 추경까지 고려했을 때 올해 그 노인복지 지원 쪽에 지금 1억 3,360입니다. 지금 여기 당초 예산 기준으로 적혀 있어서 그런데요. 3천만 원 정도가 전체적으로 증액이 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그 어르신들이 그래도 이제 워낙
올해의 예산에 좀 어려움이 많다. 세입이 줄어들어서 어려움이 많다고 이제 어르신들도 인지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렇게 불만을 표현하고 직접적인 이제 내색은 안 냈는데 전번에 있었던 그 한마당 체육대회 부분에서는 몇 분이 아주 불만을 토로하는 네, 분들이 네,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참여 인원에 대해서 딱 제한을 엄격하게 두다 보니까 뭐 예산 때문에 그렇겠죠. 식대도 있고 차량 비용도 있고 이래서 그렇겠지만 그러다 보니 각 분회에다가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할당을 준 거예요. 뭐 어느 면은 몇 명, 어느 면은 몇 명 이렇게 딱 할당 주다 보니 거기에 분회장님들이 또 다시 각 리의 마을의 경로당 회장한테 그 당신네 마을은 5명 들고 오시오, 5명 나면 4명만 들고 오시오 이랬을 때 그 회장님들이 누굴 들고 가라는 거지. 노인이 많은 데는 100에서 170명까지 있는 마을도 있고 그런데 거기서 4명을 출해서 5명을 출해서 모시고 가자니까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체육대 부분만큼은 예산도 좀 늘리고 방안을 좀 강구해서 좀 그런 어려움 없이 모시고 나와서 하루를 즐길 수 있는 그런 체육대회를 만들어줬으면 좋겠어요. 어르신 한마당 행사에서 제가 이제 그렇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많은 부분 인원들이 참여해 주셨고요. 저희가 이제 실버가요제 통합 운영하면서 내년부터는 이제 실버가요제와 통합 운영을 할 텐데 그럼으로 인해서 뭐 장비 대여료라든가 무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같이 사용이 되기 때문에 절감되는 부분도 그렇죠. 예상이 되고 그런 증액- 방안이 나올 수가 있네. 예. 네네 그다음에 증액 편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체육대회 부분에서 경품 문제도 이제 어르신들이 많이 노인이지 65세 이상 70대 되는 분들은 사회활동을 많이 하는 노인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다른 행사에 갔을 때는 경품이 산더미처럼 싸는 그런 경품을 보고 이제 기대 심리를 가지고 그것이 앉아 있었는데 노인 체육대회의 경품이 너무 빈약했다는 거지. 4kg, 5kg짜리 쌀을 바라고 뭐 오랜 시간을 앉아서 기다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좀 무시당했다는 기분이 들으니까 뭐 이거는 우리 예산하고 상관없이 운영 쪽에서 좀 운영의 묘를 살렸으면 좋은 멋있는 행사가 됐을 텐데 그런 부분 아쉬운 점은 있긴 해요. 그렇지만 뭐 그런 부분도 우리 행정에서 간접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좀 도와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이제 지금 제안을 드리면 2024년도도 여기 나온 것만 12개 이제 사업이 있는데 이 중에서 몇 개 정도는 통합을 해서 치러줘도 좋을 것 같아요. 가령 어르신 항공대회나 노인 게이트볼 대회 같은 거는 한꺼번에 치르는 것도 그리고 또 활동력이 망한 어르신들도 이틀 나올 걸 하루에 나와서 좀 깊이 있게 즐기시고 가는 것도 좋을 듯 하니까 이런 통합 문제도 한번 회장님이나 뭐 관계자들하고 한번 의논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어르신 항공대회 같은 경우에는 올해 마지막 일몰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뭐 꼭 그게 아니더라도 통합해서 할 수 있는 거는 통합하면 예산도 아끼면서 많은 분들이 즐길 수 있는 좀 전에 얘기했던 뭐 실버가이제와 같이 통합해서 하면 예산 절감이 좀 되겠네요. 뭐 그런 부분도 잘 생각하신 거고 그렇게 좀 고민을 하시면 해결 방안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2번 나올 거 한 번 나오더라도 실망하지 않고 많이 즐기고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지금까지 과장님 잘 하셨지만 앞으로 그런 부분에 좀 신경을 써서 그런 알찬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김광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광성 의원입니다. 또 어르신들 복지와 또 여성들 복지 또 아동들 복지를 위해서 고생하시는 과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는 어르신들 복지도 물론 많이 중요하고 또 여성들 복지도 많이 중요한데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한 복지는 우리 아이들에 대한 복지고 그 중에서도 우리 출생아에 대한 좀 복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자료를 좀 보다 보니까 30쪽 잠깐 봐주시죠. 2024년도 그 출생아 현황에 보면은 네, 출생아 현황, 그다음에 출산 축하금 지원 현황,
그다음에 천만남 이용권 지원 현황, 출생아 건강보험료 지원 현황이 인원이 다 틀려요. 이게 왜 틀리죠 이게? 우선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네. 24년 출생아 현황의 103명은 네, 영세아 현황입니다. 그리고 출생 신고가 24년에 된 아이는 86명입니다. 네. 출산 축하금 지원은 네. 분기별로 지급되는 부분도 있고 신청에 의해서 지출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하고 출생아 현황이 일치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전년도에 태어났지만 12월에 태어났는데 1월에 신청할 수도 있고 12월에 태어났지만 뭐 다음에 하반기에 신청할 수도 있고 이런 상황입니다. 출산 천만남 이용권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렇지만 시스템으로 중복 여부 이런 것들이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뭐 전입 전출 부분도 있을 거고요. 변수는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혹시 아이들에 대한 이 복지가 출생아에 대한 복지를 놓칠까봐 네. 그게 좀 걱정이 돼가지고 말씀드린 거니까 우리 출생아에 대한 그 복지 문제만큼은 한 개도 놓치지 말고 꼼꼼하게 좀 챙겨주시기를 과장님께 부탁드릴게요.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김광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성기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성기 위원입니다. 과장님 혹시 저기 이게 5기가 아닌가 아니면 궁금해서 그런데 하나만 짚고요. 질문은 다른 걸로 하겠습니다. 78페이지 보면은 민간 보조금 교부금 2천만 원 이상 지원 현황 있어요. 사업이 2개가 있고요. 평창 어린이 행복 페스티벌이 있고 그다음에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가 있어요. 네네. 강원 어린이집 한마음대가 예산이 4,500만 원인데 네네. 영월군 한반도면이 주소로 돼 있어요. 강원도 어린이집 연합회. 연합대회에 그러면 강원도 18개 시군이 다 참석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다 참석하는데 평창군에 4,500만 원을 냈어요? 평창군이 개최시군이었습니다. 네네. 개최 시군인데 영월에 가서 했어요, 그럼? 강원도 어린이집 연합회의 주소가 영월로 되어 있습니다. 아, 주소가 네네. 그래서 이렇게 주소를 했구나. 여기 가서 했다는 얘기는 아니죠? 네네. 평창군에서 했는데 보조금을 4,500만 원을 평창군이 주관했기 때문에 네네. 그런 거죠. 이제 예. 개최 18개 시군이 이제 순회 개최를 하게 되겠는데요. 뭐 아마 평창군이 거의 마지막 부분 쯤에서 개최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내용만 봐서는 영월에서 행사를 했는데 왜 평창에서 4,500만 원어치 강원 어린이집에 네네. 예산을 냈을까? 순간 그래 생각했습니다. 본 질문하겠습니다. 99페이지 봐주시겠어요? 몇 년 전부터 경로당 보수가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거 아울러서 경로당이 많이 노후되고 또 때로는 또 신규도 신청이 들어오고 있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경로당을 신축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어르신들이 몇 분이 계셔야 한다든지 뭐 그런 네, 거에 부지 자체 부분. 규정을 가지고 있나요 혹시? 네, 일단은 부지 확보 부분이 가장 큰 선제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안 계시다 보니까 인원이 줄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소수 인원이 얼마 안 남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은 다른 인근에 있는 경로당을 안 가시려 하기 때문에 뭐 경로당을 지어달라든지 이런 요구가 있을 텐데 그럴 때 행정에서 어떻게 대처하시는지. 지금 사실은 이제 경로당 미보급 마을이 급격히 해소되어서 많은 마을이 남아 있지는 않습니다. 194개소 중에 이제 올해 내년도 계획은 평창읍 하3리와 행계구리가 부지 매입까지 진행이 될 계획이고요. 평창읍 하6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평창읍 도시재생 사업 공모 확정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도시재생 사업을 추진하면서 확보될 예정이고요. 혹시 평창군에서 평창군 유지 안에 경로당이 진짜 지어져 있는 거와
또는 개인 사유지 안에 경로당이 지어져 있는 거 현황이 좀 파악이 되고 있나요? 자료 찾을 수 있습니다. 이제 준비할 자료는 수 있을 것 있습니다. 같아요. 네네네. 이게 뭐가 문제가 발생되냐면은 우리 아버지는 경로당을 짓나 그러니까 선뜻 동의해줬어요. 내 땅에다가 짓게. 근데 내가 죽고 나서 내 아들은 나는 내 재산권을 행사해야 되겠어요. 내 땅 내놓으세요. 라고 할 경우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군위주의에다가 짓지 않은 개인 사유지에다 짓는 경로당은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지금. 그래서 그때 어떻게 대처하시겠는지, 뭐 그 땅을 감정을 해서 매입을 하든지 뭐 이런 부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작년에 봉평에 그거 하나 있었죠, 그죠? 네네. 네. 또 그런 일이 또 벌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참에 이렇게 된 땅들을 좀 경로당을 좀 확인해 보시고서 앞으로 이것을 땅 주인이 내 땅을 돌려주세요라고 얘기하기 전에 행정에서 나서가지고 먼저 이런 것을 정리해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고장님. 네, 조금 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그렇죠. 이제 뭐 문제가 터진 다음에 막 해결하려고 나서지 마시고 미리 현황 파악을 해놓고서 충분히 거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을 좀 세우신 다음에 그거는 현장에 나가서 한번 그 토지 소유자와 한번 대화를 통해서 한번 잘 좀 협의해서 이게 어르신들이 갑자기 잘 오시다가 땅 주인이 와서 내 땅 내놔 하고 문 닫아 버리겠습니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발생되지 되기 전에 좀 미리 사전에 좀 준비 좀 해서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성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문을 준비하는 사이에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43페이지입니다. 평창군 장난감 도서관 설치 사업인데요. 지금 착공이 이루어졌나요? 지금 설계 용역이 준공된 상태입니다. 용역만 준공된 네네. 상태죠. 그 향후 계획에 보면 조례 제정이 이제 12월 달에 된다고 네네. 돼 있는데 여기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달에 어떻게 조례를 제정하죠? 초안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출이 안 된 상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맞지 않는 얘기인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 추진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창 송어 체험장 사무동 2층에 리모델링이 확정이 되었고 지금 실시 설계 용역을 준공했습니다. 공사는 사고 2월로 상반기 중에 개관 예정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사업비 5억 원에 대해서는 리모델링 3억 원, 그다음에 장난감 구입과 비품 이런 부분에 2억 원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3회 추경의 교육발전 특구 예산으로 1억 원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보관용 컨테이너랑 대형 장난감 일부를 먼저 구입할 예정입니다. 향후 조례 제정과 운영계획 수립 또 전산 대여 예약 시스템 구축 이런 부분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다만 이 자리를 빌어서 의원님들께 양해를 구하고 싶은 부분은 조례 제정과 위탁 동의 절차를 이행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2005년 당초 예산에 운영비를 예탁비로 반영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미리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 죄송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장난감 도서관에 대한 25년, 26년 운영비는 교육발전 특구에 반영됩니다. 그렇지만 이 예산은 1회 추경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장난감 도서관의 개관 이전에 운영 준비에 상당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장난감은 전시되어야 되고 보관용으로도 여분이 있어야 되고 장난감이 구입될 때마다 전산 태그를 붙이고 바코드 설치하고 소독 장치가 미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했을 때 1회 추경까지 가기에는 저희가 준비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될 부분으로 예상이 돼서 운영비를 세웠는데 의회 동의 없이 위탁비로 반영한 점 다시 한번 죄송하다 말씀드립니다. 그거에 대해서는 지금 과장님 설명해 준
것으로 이제 이해를 하겠고요. 사실 이 사업 자체는 뭐 진부뿐만이 아니고 평창군 전역에 사실은 좀 확대돼야 될 사업이라서 저도 관심이 많은 사업이라서 여쭤봤는데 어찌됐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절차는 좀 지켜주셔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다시 한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이은미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윤미원입니다. 과장님 자료 26페이지 경력 단절 여성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6페이지요. 네. 제가 그 여성의 경제 활동 촉진과 경력 단절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를 했었는데요. 그 거기에 새로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를 네네. 제가 계속 강조를 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계획이 있으신가요? 새로 일하기 센터 부분이 이제 전국에 시행되고 있는 지자체들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사실은 아직 구체적인 그 사업이 공모 사업인지 아니면 그냥 국비 확보 사업인지 아니면 타 지자체가 운영하니까 저희도 당연히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공부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우선 여기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옆에 그 영월하고 정선하고 제천 원주가 지금 그 시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거 잘 보셔가지고 그리고 또 교수님 이번에 시정연설에서 그 내용이 또 나왔어요. 보셨죠? 네네, 맞습니다. 들으셨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는 사실 이게 육아 가사 등으로 경력이 발전된 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업 상담, 또 구직 관리, 직업 교육, 인턴십 해가지고 취업하고 또 취업의 사후 관리까지 해주는 곳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평창에도 진짜 필요로 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그러니까 과장님 이거 좀 잘 좀 살펴보셔가지고 꼭 우리 평창에도 내년부터 새로 일자리 여성 새로 일자리 센터를 설립을 해서 여성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좀 공부를 하고 준비될 때 말씀을 더 드리겠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영입니다. 43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저희들 해피 7배 상상 놀이터인데요. 지금 내 외부 디자인 공사가 24년 12월에 끝나게 돼 있네요, 그죠? 지금 이제 의회 현재 확인 때 의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부분도 있고 제가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3회 추경에 1억 5천 반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지금 내 외부 디자인 공사를 1회 추경에 다시 해서 하겠다는 얘기인가요? 3회 추경. 3회 추경에? 네네. 그럼 너무 늦지 않나? 지금 내년에 저기 지금 이거 개원하실 거잖아요, 그죠? 25년 2월에 한 네네. 3월쯤에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냐면 지금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그 어린이 상상 놀이터에 지금 여기 보니까 내 외부 디자인 공사를 12월 중으로 할 수 있다고 해서 혹시 변경이 될 수 있으면 거기 지금 제가 하나 요거랑은 좀 틀려요. 약간 어린이들에 대한 그 흥미 유발을 그러니까 일으킬 수 있게끔 여기가 우리 상상 어린이 놀이터구나. 네네. 요거는 조금 좀 틀리겠지만 네네. 요거 제가 어디 다리 시군에 가보니까 이렇게 붙였는데 정말 너무 잘 됐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이들이 와서 정말 여기가 우리 놀이터구나 하고서 그렇게 외부 공사를 좀 캐릭터를 좀 변경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고요. 네네. 그다음에 제가 또 한 가지 제안 드리는 거는 이제 놀이터가 있으면 이거 학부모들한테 어린이들한테 얘기 들은 건데 그 옆에 제가 작년에도 얘기했지만 그 보육실이 아마 있을 거예요. 그 문화복지센터에 다시 새로 짓자는 얘기는 아니고 우리 지금 장난감 그러니까 유아들이 갖고 놀 수 있는 거를 좀 더 추가로 거기에다가 설치하면 어떨까? 그러면 같이 그 연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년도에 뭐 추경이라도 세워서 그렇다고 뭐 거창하게 무슨 장난감 도서관처럼 크게 하는 건 아니지만 어차피 거기 상상 놀이터가 있으니까 옆에다가 유아들 어른 아기들이 장난감 갖고 놀 수 있는 그 뭐 필수 장난감이라나 그런 걸 좀 갖다가 비치하면은 더 확실하게 우리 놀이터가 더 극대화되지 않을까 효율적으로. 과장님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난감 도서관 사업 중에 일부 병행 가능하리라고 예상이 되거든요. 금방은. 그렇지만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판단해보고 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꼭 그렇게 좀 가능하도록 어차피 또 내년도 추경에 세우지가 같이 세우셔서 그 장난감까지 같이 좀 설치해서 운영해 주시면 아마 그 운영하는 데도 더 효율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게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는 30페이지에 보면 아까 동료님께서 잠깐 얘기했지만 출산 지원금이 저희 지역에는 첫째 아이가 100만 원, 둘째가 200이죠. 네네. 그리고 셋째가 300이고. 네네. 근데 지금 영월 보면은 첫째는 100만 원, 둘째는 300, 셋째는 1000이에요. 그래서 저희 지역에 사실 인구 정책, 아이들 많이 낳아 뭐 하라 하는데 사실은 이거 출산 지원금이 너무 인근 지자체랑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 우리도 그렇게 상향할 수 없나요? 출산 축하금 부분이 이제 강릉시 같은 경우는 30, 50, 100 이렇게 나가더라고요. 그런 걸 이제 그 절실함의 정도에 따라서 지자체가 이제 반영이 됐다고 이렇게 감이 오는데 이 출산 축하금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부분은 현재 복지부에서 사회보장제도에서 강력히 차단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실상의 나라 인구가 늘지 않고 있는 중에 지자체 간의 어떤 경쟁 같은 예산으로 보여진다 이런 판단이 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평창군에서도 이 출산 축하금 부분을 사회보장제도 협의를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안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금성이 아닌 어떤 서비스적인 부분으로 저희는 이제 다른 사업들을 25년에 더 발굴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들 그 임산부들이라든가 그 가진 분들이 얘기를 계속 작년부터 저한테 제기를 했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현금성이 아닌 무슨 축하금 포인트를 줘도 아이들이나 출산하는데 필요하게끔 그런 거 줘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너무 차이가 나니까 이거를 계속 제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과장님 한번 인근 지자체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들보다도 300에서 1000이라면 굉장한 숫자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셋째를 많이 넣는다고 얘기는 못하겠지만 이렇게 다른 지자체에서는 이렇게 해서 인구 소멸 정책으로 많이 하는데 우리는 맨 그냥 무슨 법에 의해서 하지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매일 제자리거든요. 그래서 이걸 한번 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그 축가용품이 신생아들 그 필요한 물품을 주는 거죠. 꾸러미로. 어떤 축가용품이 있지 않나요? 저희 군의 축가용품.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이나 의료용품을 전달하는 축가용품을 알고 있는 걸 있는데. 저희는 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은 없습니다. 출산 가정의 출산 용품 축하용품이라고 해서 예, 첫 만남 이용권도 있고 축하용품이라고 해서 제가 이게 우리 평창군의 출산 육아 정책에 대해서 다 해봤더니 신생아에게 필요한 물품 및 그런 거 지원하는 거 있지 않나요? 네, 가족복지과에서는 뒤에 아마 팀장님 김선희 팀장님 좀 얘기해 보세요. 네. 근데 왜냐면 우리 평창군의 육아 출산 지원금 출생아 지원해서 다 찾아보면 출산 지원금이 첫째 아이 100만 원, 둘째 200, 셋째 300, 첫 만남 이용권 200. 그다음에 출산용품이 신생아에게 필요한 거, 의료용품이나 뭐 산후조리비 이런 것도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도 아마 가족복지과에서 어차피 우리 출산 지원금을 주잖아요. 그럼 같이 그 보건의료원하고 연계해서 단일화를 해서 우리 산모들인가 그런 사람들한테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를 많이 타가십시오 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것 같은데요. 네, 공유하겠습니다. 네, 네네. 그거를 의료원하고 같이 왜 이 얘기를 하냐면은 어떤 분들이 출산용품을 타러 가니까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아마 의료원에서 하는 것 같다 싶어서 네네. 제기를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가족복지과에서도 이것도 다 산모에 대한 네네. 의료 지원이니까 이것도 네네. 같이 알아야 될 것 같고
공유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건 앞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세심하게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준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과장님 그 자료 40페이지 그 다문화 자신만만 세계 요리 대회에 대해서 좀 네.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참석을 해봤는데 사실 이 행사가 너무너무 좋은 행사예요. 근데 좀 아쉬웠던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제 그 요리라는 거는 조리실에서 해야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조리실에서 하지 않고 그냥 그 세미나실에서 하다 보니 사실 물이 없었잖아요. 조리실이 없으니까 물이 없으니까 화장실로 물을 뜨러 다니고 거기서 야채를 씻어 가지고 오고 하는 게 참 제가 보기에는 참 아쉬웠어요. 행사는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이런 의미의 또 행사 다문화와 함께 같이 음식을 만든다는 그런 행사는 너무 좋았는데 그게 너무 아쉬워서 내년에는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사실 조리실에서 요새 뭐 흑백 요리사 해가지고 넷플릭스에서 엄청 뜨잖아요. 네. 거기에 맞춰서 너무너무 잘하셨어. 행사는 진짜 잘하셨는데 그 조리실에서 안 하고 이제 하다 보니 물이 없으니까 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사람들이 막 그런 약간 그 회원들이 불만이 약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좀 아쉬웠다. 내년에는 진짜 조금 더 키우더라도 조리실에서 하면 더 멋진 행사가 아니었었나 그렇게 좀 아쉬움이 좀 들거든요. 네. 이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거기에 대해서? 저도 이 행사의 취지나 실제 해봤을 때의 참가자 만족도 이런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삽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어려운 행사 중에 하나였습니다. 네, 우선은 장소적인 부분에서 저희가 (12) 팀의 조리실을 갖춘 장소 확보를 확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한번 해보고 나니까 어떤 식으로 보완해야 될지는 조금 이제 감이 오거든요. 25년도에는 좀 더 나은 여건에서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사실 이렇게 다문화와 함께 이렇게 행사하는 거는 거의 요새 없었어요. 사실 예전에 여성단체 할 때는 다문화하고 계속 그런 행사가 많이 있었는데 지금 그런 게 없었는데 이번에 그런 다문화하고 이런 행사를 한다는 게 참 의미가 있더라고요. 과장님 이제 내년에는 조금 조리실을 좀 어디서 좀 빌리더라도 피닉스나 뭐 그런 데 좀 안 빌려줄까요? 사실은 그렇죠? 네, 뭐 사업장이니까 그네들도 이제 대여할 수 있는 공간과 아닌 공간이 따로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뭐 응용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더 내년에는 더 멋진 그런 좀 행사를 좀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지삼 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남지삼 의장입니다. 발언권을 주신 우리 이창열 위원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가장 행정사무감사 자료 80페이지 좀 한번 봐주세요. 네. 평창 장례식장에 대해서 좀 제가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장례식장이 1998년도에 지어졌잖아요, 그죠? 네. 이제 한 28년 정도, 26년 정도 됐는데 거기 이제 분향소가 4개, 접객실이 4개가 있는데 사실 1층에 이제 분향소가 3개가 있고 3층에 하나 있고 접객실도 2층, 3층 이렇게 돼 있는데 사실 너무 협소합니다. 가보면 제가 누차 얘기하지만 그 장례식장은 우리 평창군의 얼굴이다. 전국에서 조문하러 오시는데 가보면 상주들의 그 불편함도 있고 조문하러 오시는 분들도 보면 너무 협소합니다. 이게 그래서 이 사실 그 당초 예산에는 이 우리 신축에 대한 얘기는 없잖아요, 그죠? 내년 당초 예산에는. 네. 이게 8대 의회 때 아마 이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예산이 올라왔다가 부결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그 내용은 알고 계시나요?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주차장 문제는 지난 10월에 인근에 이제 주차장이 확장이 되면서 주차장은 이제 좀 넓어졌는데 상주나 조문객들이 상당히 불편하다. 그래서 가장 이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좀 한번 고민은 안 해보셨어요?
일단은 의회 부결이 있은 지 몇 년이 안 지났고 그렇게 결정될 때는 주민들의 어떤 공감대 형성이나 이런 부분들이 준비가 안 되었다고 보여집니다. 장기적으로 그 부분을 좁혀가는 게 먼저 선행되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8대 부결됐던 내용들에 보면 그 하장장과 이제 같이 해야 된다는 그렇게 그 문제로 아마 제가 부결이 된 걸로 좀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좀 한번 살펴보시고 평창 장례식장 신축에 대해서 한번 좀 논의를 좀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중장기적으로 예, 판단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소한 우리가 진보 정도만 되면은 장례식장이 불편함이 없는데 평창은 우리가 입식으로 갖다 놓다 보니까 이제 점점 좁아져 가지고 뭐 1시간 이상 머무를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신축에 대해서도 한번 심각하게 논의를 좀 한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남지삼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몇 가지 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행복 페스티벌 올해 제1회 개최를 해서 많은 성과를 봤다고 말씀도 하시고 저도 직접 가서 봤을 때 그렇게 느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었잖아요. 네. 치르시는데 그 문제점들은 다 파악하고 계신 거죠? 네, 뭐 장소적인 부분이라든가 그렇지만 만족도는 높았던 부분, 어느 거를 선택해서 한 방향을 추구해야 될 것 같은 그 정도 파악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업비 자체도 3천만 원 가지고 했었는데 뭐 이 예산 때문에도 참 말이 좀 어려움이 많았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내년에 예산 배정할 때는 좀 뭐 충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좀 더 조정이 될 수 있도록 좀 해주십사 좀 부탁을 말씀드리고 아까 동료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지역에서 맨날 어린이가 제일 중요하다는데 사실 어린이에 대한 부분은 아직까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이거든요. 근데 어르신 행사들 그렇게 많은데 어린이 행사는 사실 우리 군에서도 지금 24년도에 처음 시작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사실 반성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내년에는 좀 더 신경을 좀 써주십사 좀 말씀드리고 사실 돌봄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최하루에는 제가 44페이지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 아까 교육발전 특구 말씀하셨는데 교육발전 특구가 이제 올해 좀 늦게 시작이 됐긴 했지만 어쨌든 선정이 돼서 25년도에 아마 많은 사업들을 좀 하려고 계획하고 있는 것 같은데 돌봄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그 내년에 순환형 셔틀 운영할 계획이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교육발전 특구 사업을 구상하면서 아동 돌봄에 관한 부분에서 가장 그 염두에 뒀던 부분은 공적 돌봄 기능의 확대와 그 수혜를 받는 아동들의 편의 증진 부분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중에서 편의 증진 부분에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면 지금 장난감 도서관이나 실내 놀이터, 그다음에 각종 아동센터, 그다음에 아동들이 잘 이용하는 그 거점 부분에 대한 부분을 미리 예약하고 대여할 수 있는 통합 시스템이 만들어진다. 뭐 앱이나 홈페이지 형태가 되겠죠. 그 부분 하나 하고 말씀하신 버스 운행 부분입니다. 버스라고 해서 대형 버스 개념은 아니고요. 아동이 탑승하는 차량에는 운전원과 동승 보호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시스템과 차가 같이 아동 거점 지역을 순회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콜 형태로 실시간 운행을 할 건지 아니면은 노선을 정해서 순회할 것인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은 좀 더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용역 형태로 갈 건지 보조 단체에다가 사업을 위탁하는 형태로 될 건지 이런 구체적인 부분은 좀 더 거론되어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지금 말씀 주신 거 돌봄에 셔틀버스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저희가 거점 시설을 하나 만들 계획이잖아요. 돌봄 거점 시설 아닌가요? 근데 그런 형태는 아닙니다. 거점 시설이라 하면 주말 돌봄하기 위해서 거점 시설 하나 만들지 않나요? 그 부분은 네네네. 그러니까 그거 중심으로 셔틀을 돌린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에 있는 돌봄 시설 중심으로 해서 돌린다는 얘기인지 제가 현재에 있는 돌봄 센터, 네, 그다음에 학교, 네. 그다음에 뭐 놀이터 이런 여러 가지들 부분이 아동들이 주로 이동하는 동선을 고려해서 순환하겠다 이런 아닙니다. 그 어제 인재역성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아이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데 좀 더 신경을 써 주십사 좀 부탁을 좀 말씀드리고 그 주말 돌봄 또 주말 프로그램 진행하는 데는 정말 다양하게 매주 아이들이 가서 즐길 거리가 있는 평창을 좀 만들어 주십사 꼭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가족센터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105쪽에 있네요. 108페이지에 보면 다문화 가족 방문 교육이라고 해서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에 있거든요. 네. 그 646회 16명 했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방문한다는 것 자체는 제가 알겠는데 16명을 646회 간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네, 16명에 대해서 반복 방문한 횟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16명이 한 그룹에 있는 게 아니고 16명에게 뭐 이렇게 찾아간다는 얘기인가요? 네, 네. 그래서 646회가 되는 건가요? 네, 누적으로 누계 횟수. 네. 그 저번에 그 가족 운동회였던가요? 네. 그 사업할 때 센터장님이 했던 얘기가 좀 생각나는데 혹시 제가 뭐 얘기하려는지 아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가족센터가 없다라고 우리 강원도 내 유일하게 평창군에 가족센터가 없다고 하는데 그 현황도 파악하고 계신가요? 아니요,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 지금 뭐 최근에 영월에 네. 가족센터 독립 건물이 지어지다 보니까 나온 얘기로 보여지고요. 저는 아직 개인적으로 가족센터의 뭐 독립 건물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당위성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뭐 이제 사실 다른 지자체 다 있으니까 평창도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전제는 아니지만 가족센터라는 게 원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하고 건강가정지원센터가 합쳐져서 이제 가족센터로 출범을 하게 된 거잖아요. 우리 군에는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없었지만 어쨌든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서 출범을 하게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지금도 공간에 대한 부족함도 그렇고 공간 구성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좀 부족함이 있다라고 저는 그 뭐 영월 지금 이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영월도 제가 좀 찾아봤거든요. 네, 그런 저런 거 봤을 때 우리 지역에도 지금 이제 고민을 시작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드리니까요. 일단은 강원도 전체에 대해서 좀 현황 파악을 해서 좀 저한테 좀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그리고 뒤에 보면 그 107페이지에도 그렇고 보면은 상담에 대한 거는 그 전혀 실적이 없더라고요. 가족 상담에 대한 거 얘기하는 건데요. 이 두 개 프로그램은 전문 자격을 보유한 사람이 확보되어서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전문 인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으로 진행하지 못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 그러면 가족 상담을 해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분이 확보가 안 되나요? 가족 상담 이렇게 표현하기보다 여기서는 뭐 그 유치원 정교사 몇 급 이상 이런 식의 구체적인 자격을 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설로 유지되는 프로그램이 아니다 보니까 일시인력으로 이 유자격자를 확보하기 어려웠던 부분입니다. 제가 좀 확인해 본 바로는 가정을 상담해 줄 수 있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 분은 없는 건 아니더라고요. 뭐 그게 이제 우리가 채용 내지는 뭐 상담사로 위촉하기 위해서 어떤 행위를 하셨는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자격 요건을 갖추신 분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희 실적을 보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네,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 그 우리가 아이 얘기하지만 아이를 안 낳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일단 가정이 편하고 두 사람이 또 부부가 행복해야 아이를 낳을 텐데 그런 측면에서 그 상담도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상담에 대한 부분도 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더 노력을 좀 해주십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이고요. 또 다른 심현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현정 의원입니다. 행감자료 119페이지 좀 봐주시고요. 진부하고 이제 평창의 장례식장 운영 상황인데 이제 2024년도만 놓고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이용 건수가 평창이 145건이고 진부가 129건. 거기에 따른 이제 염사 이용 실적이 평창이 39, 진부가 72. 그렇다 보니 이제 염사 이용에 대한 금액이 720이고 393만 원이에요. 그런데 이용 건수가 많으면 염사 이용이 많아져야 되는데 진부 같은 경우에는 이용 건수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평창에 비해서 염사 건수가 많단 말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평창도 진부도 장례 지도사 유자격자만 지금 근무를 하고 있어서 염사는 자체적으로 다 할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통계적으로 보니까 평창 장례식장의 상조의 이용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진부에 비해서. 그렇다는 얘기는 염사와 부대 물품 구입 부분도 상조 부분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상 건수에 비해서 이용률이 떨어지는 부분입니다. 평창이 이제 전체 이용 건수는 많아도 이렇게 우리가 얘기하는 매출이 늘지 않는 거는 상조회에서 다 납품이 하게 된다는 거죠. 상조 이용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그 이유고요. 물론 이제 시설관리공단가 좀 더 얘기를 하겠지만 염사 유자격자들이 다 근무하고 있는 부분, 그 다음에 부대 물품이 사실 상조회에서 제공하는 부분보다 좀 더 저렴한 부분, 이런 걸 좀 더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도 좀 더 이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들어간 지 얼마 안 되니까 그런 부분을 같이 좀 고민하겠습니다. 우리 직원은 똑같이 지금 근무하잖아요. 네네. 그리고 염사하는 수 있는 그런 장례사도 똑같이 근무하는데도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러면 상조회에서 그 물품을 사용하는 게 더 싸다는 거예요? 상조회는 이제 일종의 패키지 형태로 묶여 들어가다 보니까 나는 염사나 부대 물품은 장례식장 걸 이용할 거고 나머지는 상조회를 할 거다, 이렇게 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슬픔을 가지고 논하는 거라서 좀 조심스러운데 그 사업으로 본다면 모두 공익적인 측면에서 관이나 수의나 이런 걸 이제 납품을 할 때 당연히 싸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그 사적인 영역에서 하는 그 임원을 많이 내게 하는 그런 사적인 영역에서 더 싸게 납품을 한다는 게 아니에요. 상조회에서 부대 물품 부분은 장례식장 쪽이 더 저렴합니다. 우리가 더 저렴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상조회 걸 많이 쓴다며. 편리성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편리성 때문에. 네. 이 문제는 나는 거기에 관리공단에 있는 직원들의 좀 이렇게 고객 대하는 마인드가 조금만 노력을 하면 나는 그렇게 이거는 기업이가 좁혀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처음에 상이 났을 때 상담을 할 때 정확히 상조회 쪽에
금액하고 우리가 직접 납품하는 금액하고 설명만 잘 해준다면 굳이 상조회로 안 가고 우리 군에서 준비한 그런 용품을 가지고 장례를 치를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교육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네. 뭐 자료를 보면서 시설관리공단 측과도 얘기가 있었던 부분이고요. 네. 네, 지금 이제 뭐 2년차 오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지금 준비하고 있다고 서로 공유가 된 상황입니다. 그건 좀 다시 한번 좀 지휘 감독하고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네네.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여기에 인건비 지출도 있는데 그 여기 말하는 인건비라는 건 뭐죠? 우리가 직원들이 다 있는데 별도의 인건비가 지출이 되나요? 정상적 경비에 보면 인건비가 1억 7천 정도 나가요. 평창이 그러고 진부가 1억 4,700이 나갔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파악하고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이 직원 급여는 아니죠? 네, 아닙니다. 아마 묘역 벌초라든가 어떤 일시 인력이 아닐까 장례식장의 그런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네, 조금은 이거는 제가 좀 준비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별도로 좀 답해 주시기 바라고. 그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시설비 쪽에 이제 진부는 23년, 24년 하면은 지출이 안 되고 평창도 23년도에는 안 됐는데 2024년도만 2,982만 6천 원이 지출이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시설비라는 게 페이지 119페이지. 네네네, 알고 있습니다. 봉안당 앞에 주차장 공사를 포장 공사를 그 시설관리공단에다가 하게끔 했습니다. 봉안당? 아니 죄송합니다. 그 저기 성면 제거 공사. 네? 성면 제거 공사. 어디에 있는 성면이? 평창 장례식장에? 네. 장례식장 어디 부분에 성면이 있었지? 천정 부분에. 천정 부분에? 네네네. 뭐, 대부분 규모 있는 시설 공사는 저희가 하고 있는데요. 예. 이번에 뭐 그 삼역 조성 공사나 이런 부분은 요거는 이제 조금 공단에서 한 사항입니다. 예, 이해는 갖고 그 환경을 위해서 공사는 당연히 해야 되는데 이제 이런 부분 때문에 아까 동료 의원도 지적을 했지만 평창 장례식장의 증축이 아닌 신축 문제를 다시 논의해야 되는 문제가 이러한 부분이 계속해서 이제 드러나거든요. 리모델링도 해야 되고 또 새로운 개선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럴 거면 뭐 동료 의원도 얘기했지만 좀 빠르게 신축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는 게 주민의 편리를 위해서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안 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 계속 수리를 해야 되고 개선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돈은 계속 들어가는데 이게 하루라도 1년이라도 앞당기면 이런 부분은 예산 절감의 효과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심도있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가만히 있지 마시고. 이정은 팀장님 고생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동료 의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장난감 도서관 문제인데 좀 늦어졌어요, 그죠? 네. 늦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진행한 부분은 고맙게 생각을 하지만 사실 당초부터 이제 위치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 이래 됐는데 41평이면 작아요. 작아서 이 본래의 이 장난감 도서관 취지대로 하기가 엄청 힘들어. 그러니까 생뚱맞게 컨테이너 2동을 구입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게 이 컨테이너 2동은 이제 보관 창고라는 건데 그러면 직원들도 힘들어지잖아. 뭐 보관했다가 다시 꺼내야 되고 그러다 보니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지는데 뭐 물론 그 지역에 사는 지역구 의원으로서 그만한 공간 하나
찾아보지 못한 또 저희들도 잘못은 있지만 그 오랜 시간에 고민하고 한 자리가 그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아쉬움이 많기 때문에 이제는 어쩔 수 없이 리모델링까지 뭐 공사가 끝나가는 단계니까 운영에만큼은 좀 해안을 발휘해서 가능한 학부모나 어린이들이 불편함 없이 좀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당부의 말씀이에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사업명에 보면 영유아 장난감 및 시청각 자료 대여실이라는데 영유아라면 몇 세까지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서 영아는 0세부터 2세, 네, 유아는 3세부터 5세입니다. 그러면 이 장난감 도서관은 5세까지만 사용하나요? 영유아 부분, 영유아가 이용할 수 있는 연령대별로, 예, 그다음에 그 영아 정도 되면은 그 장난감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 나는 그 이상의 육아시설, 초등학교 저학년도 쓰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거기까지 갑니다. 그렇게 기준이 있는지 제한이 있는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장난감을 어떻게 구입을 해 놓느냐에 딸린 건데 조금 폭넓게 육아 시설, 예를 들어서 육아 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그런 것도 들어가게 준비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영유아 부분. 그래서 이제 제한 기준을 만들어 놨는지 어떻게 운영 부분은 지금 조금 많이 아직은 예. 다듬어야 되고 예, 그렇습니다. 아직 예, 예. 결정된 건 없다 네네네. 이거죠. 그런 부분에도 세심하게 고민을 해주시고 우리 동료들도 이제 어린 아이들 학생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으니까 노인에 대한 정책과 더불어서 아이들에 대한 정책에 많이 투여를 할애를 해줬으면 좋겠고 많이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심현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있으면 박준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준희 의원입니다. 47페이지 좀 봐주세요. 여기랑 직접적인 여기 지금 나오는 않은데 우리 지금 북카페 있죠? 평창에 북카페가 드림 스타트에서 운영하나요? 북카페 2층 문화복지센터 북카페. 네네. 그 북카페에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북카페 부분 운영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가 안 돼 있는데 그건 따로 좀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네, 그 좀 자료를 좀 따로 좀 해주시고요. 네, 죄송합니다. 따로 준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거기에 그 자료는 따로 좀 준비 좀 해주시고요. 제가 여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거기 운영하는 인력이 우리 어디 경제과에서 받아가서 하나요? 그러면 요거는 다른 자료는 과장님 네. 제출해 주시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북카페 정말 저희 지역의 청소년 아이들 그다음에 초등학생 애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자주 가보는데 시설도 잘 돼 있고 아이들도 정말 많이 온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운영하는 그 인력 지원이 한 분이 계셔요. 한 사람이 계시는데 그래도 아이들이 오면 같이 눈 맞추고 정말 그래도 왔니 뭐 이러고 서로 반갑게 인사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제 이거는 이제 주민들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애들이 오면 오나보다 가면 가나보다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자기 할 일만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컴퓨터만 보고. 그래서 제가 직접 한번 가봤어요. 정말 그런가 하고. 그랬더니 올라오면 오고 가려면 가고 이런 식이야. 그래서 그 엄마들 얘기가 꼭 지금 있는 사람이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전에 하시던 많은 분들은
그래도 어린 아이들이가 오면은 같이 인사도 하고 왔니 하고 같이 뭐 말도 좀 묻고 어디 뭐 그렇게 해서 좀 다정다감하게 정말 여기가 내 그 정말 잘 왔구나 이런 인식을 주고 서로 막 농담도 하고 이러는데 어느 날부터는 그냥 뭐 아이들이 가도 뭐 갔는지 오면 왔는지 그냥 너무 무관심하게 자기 이제 핸드폰만 바라보고 있어서 그런 인력에 아무리 뭐 작은 보수지만 그래서 제가 좀 알아봤더니 경제과에서 일자리로 당분간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보니까 또 더군다나 외국 분이고 그래서 이왕이면 그것도 어차피 우리 일자리에서 그 받는 분을 그래도 아이들하고 같이 좀 공감할 수 있고 이런 그래도 그 뭐 엄마들도 괜찮고 주부들도 괜찮잖아요. 물론 그런 분들이 전에는 잘 하셨겠지만 그런 걸 좀 과장님 이번에 좀 자세하게 살피셔서 그런 인력 문제도 좀 적극 좀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준비가 안 돼 죄송합니다. 파악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박춘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은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 제가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려고요. 먼저 회기 때 제가 그 말씀 드렸거든요. 그 관용차가 지금 어린이집 차가 그냥 그 운행을 그냥 아무 때나 막 하는 그거를 말씀드렸었거든요. 근데 여전히 그게 제 눈에 띄더라고요. 그 가족을 태우고 장을 보러 오고 이런 거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다 사고 나면 그 가족까지 다 보험이 되는 건가요? 어린이집 외에도 뭐 이제 저희 그 돌봄센터에 차들이 나가 있고 한데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수기로라도 운행 시간 시작 끝 어디 몇 킬로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기록하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사항이 있었다면 저희가 좀 더 강력하게 그 부분들은 통제하는 거 하겠습니다. 네, 관용차를 사적으로 이용했다가 혹시 사고라도 나면 그 책임을 누가 짓는지 누가 져요? 그 책임은 보험이 다 돼 있나요? 그 기사분의 가족까지 다 보험이 돼 있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죠. 그런 게 좀 우려스러우니까 그거 좀 잘 다시 공문을 보내서라도 네네. 그 어린이집에서 숙지하게 좀 다시 한번 하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장례식장에 제가 그 얼마 전에 이제 여름에 한번 가보니까 너무 뜨거워가지고 햇빛이 뜨거워서 이제 브라인드를 좀 해달라 그렇게 말씀드렸거든요. 요구를 했는데 그 발빠르게 브라인드를 다 해주셨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감사드립니다. 네, 이상입니다. 이은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가족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질의 및 감사를 종결합니다. 가족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